이게 진짜 유언장이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저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이순희 할머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이 모든 재산을 박성수 씨에게 넘긴다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엄마!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보셨나요? 준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신 거였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후회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순희 할머니라는 83살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과 그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녀의 결정이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순희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떨어지는 벚꽃 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리는 꽃집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듯했다. 83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드러나 있었고 흐린 눈빛에는 말 못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의 곁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어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젊은 이순희 할머니는 지금과는 달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소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던 남편과 함께 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쟁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남편은 전장으로 떠났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순희 할머니는 남편의 빈자리를 안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힘든 시절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고된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주름으로 남았다. 사진첩을 덮으며 이순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며느리인 한지영과 손자 준호뿐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지영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며 피곤해했고 할머니는 집 안에서조차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할머니의 고요한 생각을 방해했다. 또 그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군요. 집안을 어지럽히기만 하시고 지영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아픔으로 물들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영의 말과 행동은 할머니를 마치 집안의 짐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이순희 할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꼭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지영과 손자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리움과 쓸쓸함을 느꼈다. 한때 가족의 중심에 있던 그녀가 이제는 이 집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가정의 순간들은
모두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손자 준호의 밝은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 집에서 홀로 외로운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비쳐나왔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할머니는 고요한 방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준호가 방 문을 열고 활기차게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점 받았어요. 준호는 기쁨에 가득 차서 할머니에게 자랑하듯 시험지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손자 준호를 품에 꼭 안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 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 스며들었다. 우리 준호,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기려 애썼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연달아 이야기하며 마치 할머니가 그의 유일한 청중인 듯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준호가 자신의 삶에서 남은 유일한 위안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영이 방으로 들어와 준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준호야,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지영은 준호를 데리고 나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이며 아쉬운 듯 방을 나갔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손자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고 그토록 소중한 손자와의 교류마저 며느리의 무정한 태도로 인해 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슬픔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오후, 이웃에 사는 박성수 씨가 손에 봉투를 들고 방문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떡을 조금 가져왔어요. 박성수 씨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다. 이순희 할머니는 그가 가져온 봉투에서 달콤한 냄새가 풍겨오자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단순한 이웃이 아닌 삶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진정한 친구였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평범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배려 깊은 태도 속에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박성수 씨는 자신의 은퇴 후 계획을 들려주었다. 저는 은퇴하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아직 몸도 튼튼하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그의 말에 이순희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그의 말은 할머니에게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박성수 씨가 떠난 후 이순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왔다고 느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영의 무정함과 냉대 속에 갇혀 지내기보다 자신만의 선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그 길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녀는 삶의 끝자락에서라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슴 깊이 되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되찾고 싶었다.
이순희 할머니는 깊은 결심을 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한 손에는 낡은 송화방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거리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단호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한 모든 고통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스스로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 이재민 씨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할머니는 변호사의 친절한 태도에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왔어요. 중요한 일이라서 말이야. 변호사는 할머니의 눈에서 비장함을 느끼고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언장을 2개 작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 며느리에게 줄 거짓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남긴다고 적어 놓겠지만 사실은 할머니는 말을 잠시 멈추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진짜 유언장은 박성수 씨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어요.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 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머니의 굳은 결심과 간절함이 느껴져 더 이상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할머니의 유언장을 준비했다.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다. 할머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재민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을 이제야 털어놓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유언장을 모두 작성한 후 이순희 할머니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2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후 각각 다른 곳에 보관되었다. 가짜 유언장은 며느리에게 줄 계획으로, 진짜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기로 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할머니는 한숨 돌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기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거짓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에 대한 작은 메모를 작성해 오래된 족자 속에 숨겼다. 내가 떠난 후 이 메모를 발견할 사람이 누가 될지. 할머니는 문득 미소를 지으며 족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자신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날 진실을 알게 될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보며 묘한 안도감과 아쉬움 속에서 방을 정리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이순희 할머니는 어느 평온한 저녁 깊은 잠에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면서 미소를 지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마지막 의지를 담은 유언장을 남겨놓고 마음속에서 이미 평화로운 안식을 얻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과는 반대로 그녀가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며 애도했다. 그러나 지영은 눈물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그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속마음 속엔 약간의 불편한 감정도 섞여 있었지만 이미 상속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안도하게 했다. 장례가 끝나고 지영은 서둘러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찾아 나섰다.
이순희 할머니가 떠나기 전 건네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이제 이걸로 모든 게 내 것이 되었어. 그녀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하며 유언장을 펼쳤다. 그러나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전 재산을 박성수 씨에게 상속한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영은 할머니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떠올라 괴로운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 이거 할머니 방에서 찾았어 라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남긴 손편지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손자 준호에게. 너는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잊지 말거라. 편지 속 할머니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지영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삶의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편 박성수 씨는 이순희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적힌 내용에 크게 놀랐다. 그는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이웃의 도리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자 결심을 존중하여 그는 그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노인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다. 재단의 이름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이순희 복지재단으로 지었다. 지영과 그녀의 가족은 결국 할머니가 남긴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들은 예전처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지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애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영은 할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았고 준호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 이순희 할머니의 죽음 이후 지영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매일 밤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과 편지를 생각하며 깊은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다. 할머니께 냉담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진정한 유산이 단지 재산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영은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지영이 아니었다. 지영은 손자 준호에게 다가가 조금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준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할머니가 항상 저를 지켜보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제서야 지영은 비로소 할머니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영은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웃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 그녀가 할머니께 속죄하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영은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정의 자원봉사자로 나가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고립되고 외로웠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준호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자라났다. 그는 학교에서 더 성실하게 공부하며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자신의 유언장을 통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언젠가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준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다. 지영과 준호는 박성수 씨가 설립한 이순희 복지재단을 방문하기로 했다. 복지재단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따뜻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지영은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도 이곳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그곳에 있는 작은 기념 공간에 놓아두었다. 이순희 할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었다.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지영과 준호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야 할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깨달았다. 이순희 할머니의 사랑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고, 그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몇 년이 흐른 후 준호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했고, 지영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이익을 나누었다. 그들은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이순희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 있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지영은 할머니의 묘지 앞에 가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준호는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